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의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비례당의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비례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비례당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민주당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열린민주당도 있어요. 이제 비례 의석 싸움은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제 알아서 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마음에 드는 후보 있는 곳에 가서 저쪽에 그릇정당에 들어간 후보 중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더 많다, 그쪽에다 표주면 되는 거고, 열린민주당 쪽에 후보들이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쪽에다 표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재난 극복 기금 시급 이라고 진돗개 순종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비례정당이 지금 그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거는 지금 해결됐기 때문에 더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난리예요.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도 긴급 기금을 만들어서 $750씩 한 가정당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수준, 완전 저소득은 아니에요. 한 중산층 정도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750라고 하는 돈을 풀었어요.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도 지금 50만원씩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추경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 방송을 몇 개 봤는데, 추경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저거 갖고 안 된다. 저 안에는 쓸데없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위기가 지금 닥쳤어요. 첫 번째 문제 뭐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단 중국이 한번 멈췄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10억 인구가 전체가 그대로 한번 멈춘 적이 한번 있어요. 지금도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일단 사람들의 소비가 그동안 엄청나게 줄었고요. 1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비가 줄었었어요. 그리고 공장이 돌아갔어야 하는데 공장이 멈췄었어요. 그 여파가 조금씩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여행, 유학, 그러니까 관광사업, 유학사업, 지금 레저 사업들 지금 다 멈췄어요.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비행기 편수 완전 줄었고요. 사람들이 이동을 하질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름 사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항상 원유를 뽑아낼 때는 미래의 어떤 사용량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뽑아내야 이게 가격이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뽑아냅니다. 그래서 오펙이라고 해서 북대서양 세계 산유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너네는 얼마큼 뽑아내, 너네는 얼마큼 뽑아내, 나 얼마큼 뽑아내, 이렇게 서로 회의가 정합니다. 올해 우리 산유량은 우리 이만큼. 자기들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사용량을 생각을 해서 다 뽑아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석유 사용량이 확 줄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 가격이 확 내려가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름값이 내려갔는데 왜 경제가 안 좋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름값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기름을 너무 많이 뽑아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사용량이 줄어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스탑해 있다는 얘기예요.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멈춰 있으니 당연히 다른 산업에도 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주식은 폭락을 했고요. 주식은 폭락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경제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장들도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조금씩 복귀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은 이제 시작이에요. 중동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은 돌아갈지 모르겠으나 그 여파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다른 나라로 퍼졌고, 그렇게 되면 한두 달 뒤가 되면 유럽에 퍼진 이 여파가 또 전 세계를 또 뒤덮는다는 얘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맞물려 들어가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 하는 것은 2차 효과예요. 2차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직접 현금을 수혈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 현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시키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쪽으로 가장 먼저 돈이 들어가야 돼요. 현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돌려야 돼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현실에서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현금이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혈세 낭비니 어떤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모두 다 성공을 한 정책이고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학자들의 어떤 그런 주류들은 돈은 찍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전 세계에 어떤 재화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한 국가가 돈을 벌면 어느 한 국가는 가난해진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한 국가가 전 세계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한히 나오는 게 아닐 텐데 어느 한 국가가 돈을 벌어가지고 부강해지면 어느 한 국가는 가난해진다는 뜻인가? 이건 좀 헷갈렸었거든요. 저거 바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 돈은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예전에 돈을 찍어낼 때는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만큼의 현금만 찍어냈습니다. 딱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의 금을 가지고 있으면 딱 100만원만 찍어내는 거예요. 내가 찍어낸 돈의 총량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금의 가치와 동일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 그렇게 안 합니다. 돈은 숫자예요, 숫자. 그죠? 숫자에 불과합니다. 찍어내요. 일단 돌려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여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 한 곳에 모여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어느 한 곳에 모여있으면 동맥경화죠. 동맥경화.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한 곳에 모여가지고 돌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지금 이런 어떤 그 재난 구호 어떤 그런 그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직접 혈관에다 바로 꽂는 거죠. 피를. 현금을 직접 돌리는 겁니다. 직접. 그 돈이 들어가서 그걸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런 체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넣어가지고 한 명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식료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게끔 그걸 주는 겁니다. 그 지역 안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즉시 바로 현장에서 바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돈을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지금 그런 정책이 아마 검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곧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곧 시행이 될 것 같고 지금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돈이 돌아도 지금 현재 가장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관광 분야라든지 그리고 어떤 마찬가지로 관광 산업에 연계되어 있는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이쪽까지 다 연계가 돼 있겠죠. 그쪽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폐업하거나 망하거나 그러지 않게끔 일단 버텨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계속 해줘서 이 사태가 끝나갈 때까지 이 사태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 치료제가 나올 때예요.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물량의 치료제가 빵 풀리면 게임 끝. 그때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치료하면 되지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정도 돈을 넣어가지고 시장에 돌리는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근접한 이야기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해서 상대방 오합지졸들이 포퓰리즘이네 뭐네 떠든다고 해서 겁낼 상황이 아닙니다. 뭐 선거 이용하네 뭐네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 역풍 맞을 겁니다. 역풍. 전 국민이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국가 재난구호 기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반반이더라고요. 반반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각 동사무소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은 할 필요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와서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고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주면 돼요. 반대했으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은 자신이 가까운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아니어도 됩니다. 자기 원래 그 주소지가 아니어도 돼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을 대고 반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다 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반대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만 안 주면 돼요.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신고할 필요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만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안 주면 되죠. 그래서 누가 반대하든 뭐라든 그거 가지고 포퓰리즘이네 뭐네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그런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하지 않으면 어쩌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같이 그렇게 보수적인 그런 나라도 그 지난번 상대 정당에서 그 방법을 썼다고 해서 비웃고 놀려먹던 놈들까지도 지금 현재 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찍어요. 찍으십시오. 간단합니다. 해야 됩니다. 어서 빌려오든지 국채를 내든지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은 안 받으면 돼요. 반대하는 분들 중에 기분 나빠서 그 정책은 나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분들 중에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돼. 나는 그거 없어도 난 괜찮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 뜻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은 뜻에서. 나는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실명으로 반대하시면 그냥 그분들 안 드리면 돼요. 간단하죠. 그분들은 형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통당에서 합의를 해주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미통당이 과반수 이상 됩니까? 과반수 안 되잖아요. 과반수가 안 되면 못 막아요. 정우님께서 받고 기부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받고 더블로 가. 그렇죠. 100만원 200만원 기부.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재밌네요. 참 천재들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